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추미애 장관이 이 비공개하기로 했던 이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계속해서 연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청와대의 문모 행정관 등의 이 범죄 의혹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청와대에서 벌어졌구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라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아니 노골적으로 황운하 당시 울산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이 민원을 하고 김기현 당시 한국당 소속의 울산시장 비위를 캐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BS의 단독 보도, 녹취 파일, 녹음 파일을 검찰이 다수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를 독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청와대의 지시 혹은 봉조, 공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그냥 13인 공소장의 내용을 아예 쏟아냈습니다. 엄청난 내용들 그냥 갈갈이 그냥 쏟아냈습니다.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13인의 공소장 A4 용지 71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이를 간략히 요약해서 3쪽 분량으로만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엄청난 내용들이 이 공소장에는 담겨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검찰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공소장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공소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어제는 조국 전 장관이 15번 보고받았다 등등 엄청난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혐의를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수사를 잘했구나 싶습니다. 자, 우선 황운하 전 청장입니다. 지금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는 민주당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황운하의 공은 이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이빨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황 전 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벌인 표적수사, 그 경위가 공소장 71쪽 중 무려 38쪽에 걸쳐 상세히 담겼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지금 동아일보는 이 공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아났습니다. 계속 보도합니다. 아마 내일도 할 겁니다. 모레도 할 겁니다. 71쪽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9월 송철호 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황 전 청장은 부하 경찰관들한테 김기현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집중 수사를 독려합니다. 2017년 같습니다. 잘못 쓰인 것 같습니다. 같은 해 10월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과거 김기현 시장을 협박했던 사실, 최근 송철호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 이런 말을 채권자들에게 한 사실 등을 A4 용지 5장 분량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운하 전 청장은 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수사팀은 황운하 전 청장에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 착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이 팀은
좌천성 발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황운하 전 청장은 고발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위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4번이나 신청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황운하 전 청장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도 바로 기소해버린 겁니다. 이 안을 보면 정말 구체적입니다. 자, 또한 황운하 전 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부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청,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황운하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 지역 토착 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는 적혀 있습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방경찰청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지시를 내리는데도 기소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자, 특히 황 전 청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해라. 경찰관들을 압박했습니다. 자, 수사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운하 전 청장의 표적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 수사를 13번 적시했습니다. 청와대가 황운하 전 청장의 이 김기현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또 공소장에 따르면 성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자, 과거에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시절에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과 만든 구인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인회 모임을 통해서 2017년 8월경부터 지방선거 직전까지 울산시 내부 문건을 빼내서 선거 공약 수립, 후보자 토론회 준비 자료, 공격 논리 마련을 하는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김기현 당시 시장의 공약 이행사항, 울산시 주요사업 진행 경과 자료 이런 것들을 울산시 공무원들, 후배 공무원들로부터 이메일로 넘겨왔습니다. 이 이메일을 검찰은 확보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메일 보면 후배에게 이렇게 성명기는 말합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시 주간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그리고 이제 네이버닷컴 이메일 주소를 보냅니다. 자, 시에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보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또 보내줍니다. 자, 후배들은 송전 부시장에게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3D 프린트 연구센터 유치 등 부서별 중점 계획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2018년 4월 23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또한 청와대가 그토록 부인했던 단순히 이 범죄혐의 첩보를 이첩받아서 경찰청에 넘기기만 했다. 우리는 가공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소장은 적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문모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 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걸려들었습니다, 지금. 자,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모 전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 그런데 이와 달리
진정서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입니다. 자, 공소장에 따르면 문모 전 행정관 2017년 10월 9일경 성병기 전 부시장이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 괄호 열고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습니다. 자, 진정서에는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 초라고 되어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습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이라고 바꿨고, 비서실장이 누구누구와 골프를 치고 일주일째 누구누구 승진 등등, 어쨌든 김기현 측근을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첩보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어쨌든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보면 청와대라는 단어가 33번 등장합니다. 표적수가 13번 등장합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내일도 동아일보는 특종보도를 이어나갈 겁니다. 내일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내일 동아일보를 보면서 청와대는 기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